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67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이고요. 저 오늘 또 집에서 혼자 녹음하고 있어요. 김보람 작가네 집에 가서 오랜만에 김보람 작가를 만나서 같이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하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계속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 책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독립출판 말고 우전출판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진행 때문에도 정신이 없이 바쁘고 지난 주말에도 일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차근차근 해볼까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세상에 팟캐스트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가끔 제가 한창 막 콩나물국밥 얘기할 때 대전에 있는 콩나물국밥 소개시켜 주시는 뭐 댓글 한번 달린 적 있고 뭐 글쓰기 뭐 강의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챌린지 같은 거 하실 생각이 있냐. 그래서 너무 있다 이렇게 답글을 남겼는데 이게 대전을 기반으로 할 수 있거나 뭐 온라인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남기는 글은 그냥 왔다가 다시 흘러가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 당신한테 글쓰기에 대한 수업을 받고 싶다. 우리 같이 모임을 꾸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일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좋다 그러고 넘어갔고 그 사이에는 거의 잘 듣는 사람이 저의 애인과 저의 절친 몇몇 중에서도 이제 매번 나한테 이번 거 재밌더라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그냥 계속 하는 것이 나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하는 거고 오늘도 정신이 되게 없지만 짧게라도 녹음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댓글을 읽어볼게요. 소시민입니다. 의존출판 좋네요. 저도 전주 부페어 떨어지고 군산 지원했고 작년에 부산 마우스 부페어 참가했었는데 올해도 지원하려고 팀 꾸렸어요. 서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독립출판 준비하고 있고 전주 떨어졌고 군산 냈다 이렇게 쓰니까 어떤 분이 이제 팟캐스트를 어떤 경로로 많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모르는 분이 듣는다고 하면 이런 걸 듣고 뭐 혹은 제목을 보고 들어오셨나 보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댓글을 남겼는데 제 옛날 같으면은 뭐 진짜 와가지고 인사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너무 반갑고 재미있고 좋고 뭐랄까 이제 스스로 제가 이 책을 찍어서 다 팔아야 되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활약해야겠다. 공격적 마케팅을 벌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입장도 바뀌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댓글은 그냥 지난주에 슬쩍 보면서 반가워가지고 바로 제가 그 답장을 달았는데 오늘 녹음하기 전에 좀 자세히 보려고 들어갔더니 6월 1일 날 긴 댓글이 하나 남겨져 있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되게 저한테 힘을 주는 내용이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닷도루님. 읽어볼게요. 끊임없는 인종욕구와 간헐적 우울증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청취자 A입니다. 바닥님 채널은 팟캐스트로 처음 접했는데 어디에 댓글을 남겨야 하나 찾아보다 팟빵 사이트까지 오게 되었네요. 유리멘탈, 가끔 줏대 없이 사는 저는 스스로를 평범한 우주의 먼지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데 미디어에서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의 성공과 능력만 비춰주기 때문에 쓸데없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디지털 디톡스를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우연히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바닥님 채널의 표지를 보게 되었고 첫 에피를 듣자마자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 현재까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잘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말이 있어 남기는 대신 아니고요. 바닥님이 자신의 힘든 감정이나 상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 스스로 자책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일개 청취자에게 큰 힘이 되어 왔다는 걸 전하고 싶었어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가끔 듣는 이가 없으니 또는 없을 테니 등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듣고 있는데 라는 생각만 하다가 거의 1년 만에 댓글을 남깁니다. 가지, 심리상담, 글쓰기, 연애, 성심당, 여행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넘나드는 컨텐츠들이 너무 좋아요. 최근 갑자기 닥친 불상사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무기력했는데
소소하더라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시는 바닥님을 통해 저도 용기를 얻어 제 상황도 많이 나아졌어요.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들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네 인생 화이팅! 와,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하는 글을 계속 쓰고 뉴스레터로 발신을 계속하고 발행을 하고 말을 하고 팟캐스트로 녹음해서 업로드를 하고 저는 혼자 일기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쓰는 것과 어디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의 차이는 본인이 아무리 모른 척해도 알아채지 못한다고 해도 독자나 청취자, 그러니까 상대의 반응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얘기를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그냥 계속 하고 싶다. 이거를 제가 계속 말하는 것 자체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닷도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또 제가 제 삶을 살아가는 또 원동력이기도 해요. 말을 많이 하고 이거를 말로 다 풀어내고 이걸 가지고 어떤 의도나 뭐 욕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힘드니까 제가 글을 쓰고 일기를 쓰고 누군가에게 내 글을 보내고 이러는 거에서 힘을 얻듯이 말하기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미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또 아주 좋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울컥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창작자가 되고 나서 정말 좋게 보고 나한테 큰 울림과 감동을 주는 거는 꼭 그 사람한테 고맙다,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지지난번에도 연극 보고 와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연극에 대한 후기글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써서 보냈고, 뭐 그분하고 그분한테 잘 보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아니까 이 과정과 이걸 만드는 것 자체에 본인이 얼마나 애정을 쏟았을 것이며 이것이 누군가에게 가닿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니까 만드는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기쁨을 그 극에서 받은 내가 감상처럼 전하고 싶었답니다. 지금 닷도르님도 저에게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행복하고 좋네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었냐면 제가 드디어 오늘 또 미가옥 책의 인쇄를 넘겼습니다. 진짜 이것도 오늘 파티할 일이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전에 그 후기 얘기할 때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애청자는 저의 애인과 저의 오리 선생님이에요. 옛날에 작년에는 저희 방송에 몇 번 나오기도 했던 그림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재밌게 들었다고 해서 어떤 점이 재밌었냐 그랬더니 희망적인 내용이랄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나에게 알려준 나의 캐릭터는 그냥 굉장히 사소하고 막 이런 것까지 고민해하는 마음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보여줌으로써 그런 비슷한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준다. 그런 거고 이제 지난 편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도 약간 희망찬 내용이랄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 과정 자체를 쭉 따라가는 것이 또 듣는 사람한테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말해준 것이 내가 매번 들을 때마다 재밌다고 얘기를 하지는 안 하거나 못하지만 잘 듣고 있다. 매번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줘서 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애인도 거의 맨날 잘 들었다. 혹은 이번에도 또 기회라고 했다. 이런 식의 불만을 얘기하는데 누군가 듣고 있다는 사실은 참 연결된 느낌을 주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청취자 댓글과 피드백에 관한 저의 소회를 마치고요. 지난주에 제가 교정쇠라고 해서 본 인쇄 전에 2권을 받아가지고 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월요일 그 지난주 금요일날 밤새서 올리고 뭐 파일 데이터에 문제 있다고 해서 다시 전화 와서 올리고 작업하고 이러면서 월화수 수요일날 제 손에 들어왔어요. 지난 수요일날. 그래서 이거가 진짜 너무 반갑고 고맙고 감동적이고 막 당장 이걸 갖다 팔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당장 찍어가지고 그래도 이거를 조금 더 저보다 눈이 좋은 사람하고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애인이랑 같이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수요일 날 전주에 갔어요. 전주에 가서 그 친구 퇴근하고 저녁에 또 화실을 다니는데 그 일정 마치면 만나려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면 너무 늦어지니까 오랜만에 겸사겸사 친구를 만나서 뭐 저녁도 먹고 그 집에서 잠잘 수 있으면 잠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조금 피로를 풀고 올라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 잠을 자려고 약속을 잡은 친구 말고 제 책을 조금 객관적인 눈으로 봐줄 수 있는 출판 전문가? 출판을 저보다 많이 해본 사람. 그러니까 전 저자로서 책을 쓰는 일에만 관여했지 직접 디자인을 하고 편집을 하고 책을 뽑아서 팔고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우리 공금출판 이보연 씨를 만나러 갔어요. 이제 급하게 제가 대전에서 출발하기 전에 당신 지금 집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교정세가 나와서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만나러 가도 되겠냐? 그래서 된다. 근데 이 친구는 전주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요. 1.5시간 후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책을 보여주고 이제 쓱 봐도 책을 많이 만드신 분은 제가 실수한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몇 가지를 찍어줬고 저도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받아들여서 그걸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미가옥 같은 경우는 고칠 게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그 표지 색이 또 중요한데 제가 색 보정을 전혀 안 하니까 좀 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콩나물국밥, 콩나물 대가리가 노란색이라서 이렇게 쨍하게 잘 나오면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저는 들어가는 사진이나 그림을 보정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것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미지 전문가도 아닌데 사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허술해 보여도 이게 내 매력이다 하고 넣었는데 표지는 그냥 내 마음에 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조금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나도 봐도 조금 탁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 아무래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 번 색을 좀 더 밝게 더 칠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해야 되나? 그냥 칠하지 말고 정해진 색깔 뭐 옐로우 100% 이런 거를 갖다 부어야 되나 포토샵에서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애인이 아니 명도채도 높여가지고 좀 쨍하게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네가 해줘. 해서 이제 주말에 그 보정을 해줬고 그거를 한번 뽑아보면서 출력을 맡겨야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케이교로 오늘 그걸 한번 쭉 보고 확인하고 이제 인쇄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소탐대전이랑 오늘 또 미가옥 두 개를 동시에 작업해가지고 동시에 넘길 생각을 했는데 그 교정세는 그렇게 했거든요. 배송료를 2,500원이라도 아끼려고. 근데 이제 이거는 몇백 부니까 박스채로 책이 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넣어도 어차피 뭐 배송료가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같이 넣어서 같이 받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나는 것부터 보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그래서 만약에 소탐대전이 좀 늦어져가지고 책이 늦어지더라도 그냥 이 책을 하나라도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인쇄를 넘겼습니다. 이제 소탐대전은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뽑아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꼴로 만들어지는 보니까 자간이 역시나 좀 벙벙한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오늘 또 미가옥을 그 사장님 드리려고 만들었을 때 책도 자간이 조금 벙벙해가지고 이를 줄여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냥 교정지 뽑아서 볼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네 했는데 그리고 제가 뭘 하다가 인디자인으로 그 줄 바꾸는 부분에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이제 애인이 이거를 신경 써서 해라라고 얘기해줬는데 내가 또 귀뚱으로 듣고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책으로 보니까 이제 우리 공금출판 이보연 대표가 보고서 여기 자간 이상한데 여기 이상한데 이러면서 뭐 그래도 우리처럼 책 만드는 사람이나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일반 독자들은 잘 모른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한데 몇 군데만 봐주면 내가 그거 하겠다 이랬는데 사실 다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교정지에서 이상해가지고 약간 수동으로 막 엔터 치고 몇 줄만 뭐 자간 좀 맞추고 이러면서 좀 지저분하게 만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텍스트를 한번 쫙 긁어가지고 폰트도 0.5포인트 줄이고 자간 관리도 하고 무슨 싱글라인 컴포저라고 해서 줄 바꿈이 그냥 글자 뭐 나는 미가옥에 갔습니다. 이럴 때 나는 미가옥에 갔습니다. 어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절 단위로 끊어지게 하면 나는 미가옥에가 한 줄에 딱 맞으면 괜찮지만 이게 너무 좁거나 넓을 때에는 위아래 자간이 너무 안 예쁘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가옥의 가슴까지 나오고 니다가 밑으로 떨어져야지 예쁘게 글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설정을
따로 안 해가지고 혹은 잘못된 걸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일일이 나는 미국에 갔음 하고 엔터 치고 띠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그러니까 편집을 했던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시 잡을 생각을 하니까 포인트 글자 크기도 줄이고 막 이러면서 지난 주말에 한 챕터만 해봤는데 페이지가 되게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림 논 자리도 막 달라지고 한 챕터가 어떤 거는 5쪽이었는데 이게 포인트도 줄이고 그 설정도 달리하니까 4페이지가 돼버리면 그 1페이지를 이렇게 저렇게 맞추는 게 좀 품이 많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일이 많아지니까 미가옥 먼저 보내고 이거를 천천히 해야겠다. 거의 전면 재작업에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 주에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엔 한가할 줄 알고 약속을 2개나 잡았단 말이에요. 한 명은 서울에서 놀러 오고 한 명은 이제 대전에서 집들이, 제가 옛날에 글쓰기 과외해주던 친구가 이사 가가지고 집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팟캐스트도 하고 뉴스레터도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예술로 프로젝트에서 내일 가서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중간 점검하는, 진짜 이번에는 꼭 숙제를 해가지고 만나자 뭐 이런 시기여서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웃음밖에 안 나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허리가 너무 아픈데 무릎도 약간 좀 얼얼하고, 그 이유가 그 미가옥 마감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정세 마감하면서부터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가나 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채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결국 어제 그 좋은 요가 매트 사놓고 몇 번 쓰지도 않은 요가 매트를 깔고 그냥 폼롤러 스트레칭만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릎의 특정 부분 한 군데만 너무 아파서 막 견딜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폼롤러를 굴려보니까 전체 그 최고 통증이 조금 낮아지면서 그 통증이 분산돼서 여기저기가 동시에 골고루 아픈 느낌이에요. 전에는 어디 한 부분만 심하게 아팠다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폼롤러를 살살살살 하면서 이 통증들을 서서히 낮추고 서서히 분산시키고 하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정형외과에 가서 허리랑 무릎 위를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지난주에 전주 갔다 오고 뭐 그 다음 날도 또 막 급한 비상 상황, 연애 사건에 비상 상황이 생겨가지고 또 전주를 갔다 오고 막 이러느라고 이제 작업을 많이는 못했고요. 아니,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지금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목포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목포 어쩌면 사무소라는 카페 겸 서점을 하는 친구네 공간에 가서 김성희 만화가의 북토크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쩌면 사무소도 평소에 너무 가고 싶었고, 김성희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언니이자 작가이므로 그 행사를 가고 싶어서 애인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목포에 갔죠. 근데 그날도 바빴던 게 아침 9시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글쓰기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인이 됐지만 작년에 애인이 아니었을 때부터 이 친구랑 저랑 또 다른 분이랑 셋이서 이렇게 격주로 자기가 써온 글을 가지고 그걸 같이 읽고 간단히 피드백하고 이런 거예요. 초기에 시작할 때는 제가 선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글쓰기에 대해서 조언 같은 거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쓰면은 되는 상황이죠. 제가 모임 때도 얘기했는데 이 모임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급반이었는데 지금 거의 고급반 심화반이어서 우리는 동료다. 그냥 마감 날을 만들고 그날까지 글을 쓴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당신 글을 어떻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고 얘기할 거는 서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가끔씩 보이는 거를 의견을 좀 주고받는 정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슈가 또 하나 있기는 있어요. 이제 3명이서 글 모임을 하는데 이제 우리 둘이 애인이잖아요. 이분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 대놓고 얘기한 적은 아직 한 번도 없고, 그걸 또 모임 안에서 티나게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할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저희는 막 침묵이 없고 그냥 만나서 뭐 그냥 바로 그냥 가져온 글 읽고 얘기하고 헤어지고, 조금 우리 너무하나 싶으면 우리 한 1분만 근황 토크 할까요? 해서 근황 토크 얘기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애인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같이 있으면 이거를 큰 방 작은 방에서 한번 온라인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막 가지가 울고 이런 소리가 막 다 들어가고 이러니까 괜히 좀 미안한 거, 그냥 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인이 가거나 제가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모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맨날 애인 자기가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 둘 다 새벽에 일어나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더 먼저 글쓰기를 끝낸 사람이 카페 가는 거예요. 시간이 더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갔고 이번에도 제가 갔죠.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계속 갈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우리 이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실제로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연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셋이서 한 사람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약간 좀 기만적인 것 같아가지고, 아 이제 이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분은 사실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지 않을까,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다음 주 7월달 책회에 놀러 갈 건데 그분도 오신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애인 책회 셀러로 나가니까 그냥 만났을 때 오랜만에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그날 아침에 한 6시, 7시쯤에 일어나서 두어 시간 글을 쓰고 9시에 글 모임을 하고 10시에 마치고 집에 와서 아침밥을 먹고 11시 30분 기차를 타고 목포에 가서 목포역에서 택시를 타고 어쩌면 사무소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김성희 만화가도 만나서 놀고, 그 신비, 그 어쩌면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신비와 코기토라는 두 사람인데 신비랑 인사하고, 전 코기토는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느꼈는데 북토크라는 게 책을 읽고 온 사람 혹은 이 책에 애정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참 좋은 행사구나. 그러니까 저도 작년에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나왔을 때 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때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저는 혼자서 나는 이렇게 책을 썼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 책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가벼운 강연회처럼 했는데, 그냥 책을 소재로 이 책에 애정이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앞에서 두 사람이 나누고 그걸 사람들이 보고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고 이런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번에 미가옥이랑 소탐대전이랑 책 나오면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생각하고 고민은 많이, 어쩌지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은 많이 하지만 결정하면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토크를 할 장소를 대관을 벌써 했답니다. 날짜도 정하고 그 대관 그 공간의 날짜에 맞춰서. 그래서 7월 마지막 주 7월 27일 토요일이에요.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오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7월 초쯤에 구매 신청 폼을 올릴 거고 책, 그리고 한 7월 중순에는 이 북토크 참가자 신청도 받을 거니까 그때 신청해 주시고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커먼즈 필드라고 사회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유 공간에서 할 건데 거기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홀인데도. 그러니까 회의실처럼 작은 데서 해도 되지만 그냥 그러게 너무 크려나? 하여튼 그냥 좀 큰데 시원한데 거기서도 조금 모여도 되니까 거기를 빌렸고, 거기서 이제 유료로 뭘 판매하는 행위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출간 기념이면은 책을 파실 거냐? 아니 책을 사서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출간 파티다. 그래서 이제 책은 미리 팔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다른 북토크에서 본 것처럼 사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를 섭외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면 저는 혼자서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지금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 책 어떻게 만들었고 이 책은 어떤 책이고 내가 미각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소탐대전에 얼마나 우울한데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까 또 울면서 했지만 이걸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망과 막 재밌는 얘기들을 막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혼자서 떠드는 거 말고 내 책과 나에 대해 애정이 있는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랑 하면 좋겠다라는 걸 떠올려가지고 지금 친구에게 해달라고 이제 섭외를 보내봤는데 승낙하셨네요. 지금 카톡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승낙하셨고, 근데 본인이 북토크를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와주신다고 하니 제가 또 그걸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관을 했고 그 행사 준비는 한 1, 2주일 전쯤에 이 친구랑 어떻게 할지 정하면 될 것 같고 어려운 일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에 관련한 일정을 표를 세워가지고 막 짰단 말이에요. 달력으로 그려서. 이번 주에 미가옥 발주하고 다음 주에 소탐대전 발주해가지고 책이 뭐 길면 2주, 짧으면 뭐 한 2주에 만들어지겠죠.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고 7월 초부터 책을 살 사람한테 인터넷으로 이제 구글 폼 같은 걸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보름쯤 7월 15일부터 발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책을 보내는 거 말고 직접 대전에 와서 받아가시고 싶냐, 배송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27일날 와서 받아가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제가 7월 6일날 책회를 하는데 그때 놀러 가니까 그때 전주에서 만나서 직거래로 전해드릴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쓸 예정입니다. 재밌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내일 예술로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막 정신없이 뭔가를 했어요. 50% 정도를 마쳤고 나머지 50%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하면 되고, 또 오늘은 또 제가 한 달 만에 한 번씩 알티플라노를 하는 날이어서 지금이 3시인데 5시에는 또 나가야 돼요. 지금 2시간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편집하고 예술로 숙제 조금 더 하고 가야 되고, 이제 내일 소탐대전 발행할 거는 내일 뭐 저녁이든 아침에든 글을 쓰고 그림도 하나 추가로 그려야 되는데 모르겠다. 어떻게든지 되겠죠. 어쩌라고에 어울리는 고민이 하나 있기는 했었어요. 제가 이 독립 출판물로 그냥 출판사 등록도 안 하고 ISBN이라고 그 대형 서점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품에 이제 바코드 찍는 것처럼 어딘가에 등록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안 할 거거든요. 굳이 서점 1인 출판사를 정식으로 앞으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거를 뭐 없어요,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마음이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근데 일단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없는 상태로 책을 팔아보는 경험도 좀 하고 싶은 거죠. 보따리 장수처럼. 그리고 그 뭐 페어 같은 데 가서 책을 팔고 독립서점 같은 데다가 납품할 때도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그 입고율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을 그 위탁 판매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수수료를 좀 떼서 이제 내가 입고할 때 가격이 뭐 70에서 75%라고 하면 개인인 경우에는 뭐 65% 정도로 밖에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쪽도 사업자니까 사업자가 내 책을 구입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원재료 값으로 처리하려면 또 증빙이 돼야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ISBN은 내지 말고 사업자 등록만 할까? 이 고민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또 공금출판의 이보현 대표는 책을 처음부터 많이 찍지 말고 그냥 조금 찍어가지고 얼마나 팔리는지 반응 좀 보고 더 많이 팔리는 책을 찍거나 더 많이 팔리는 책을 더 많이 찍거나 정 안 팔리면 그거를 좀 포기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는데, 근데 이게 인쇄비가 진짜로 100부나 300부나 500부나 가격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뭐 진지하게 해보긴 할 건데 그냥 어지간하면은 다 찍어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이걸 진짜 어떻게든지 판다, 공격적 마케팅으로 판다, 이런 입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뭔가 오늘따라 왠지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도 늘 정신이 없지만 왜냐면 머릿속에 인터프로 인디고에서 전화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뭐 파일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 다시 올려라, 다시 해주라라고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지난번에 교정사 할 때도 한번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정신이 없지만 긴장이 되지만 괜찮다, 다 잘 되고 있고, 일단 책 하나 넘겼고 예술로 숙제도 50%는 했다. 내일 빈손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너무 미안할 이유는 없다. 이제 오늘 하루 잘 마치고 그림만 하나 더 그리면 됩니다. 내일 제가 소탐대전 연재를 지금 이 책을 만들고 다른 프로젝트를 하는 와중에도 그냥 계속 하거든요. 해야지, 원교가 쌓여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거 해야 돼서 그냥 지금 서둘러 그냥 좀 마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